아니 보도 나가기 원치 않으시죠라고 묻는 것도 말이 돼? 유가족한테? 아, 군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군대에서 한다는 말이 본인이 뛰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니까. 아, 이분들은 약간 좀 뭔가 이 진짜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애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처리해가지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처리했다는 것에 굉장히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죠. 예.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나요? 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 영상 3회 이상 시청을 했는데 구독을 안 누른다. 무슨 법으로 아무튼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벌되지 않도록 그냥 아직까지 그냥 올라오는 것만 보시는 분 계시면은 꼭 구독 버튼 뭐야 이거 누르시기 못 따라한 바랍니다. 거예요? 요즘에 그냥 뭐 무슨 법으로 그냥 자기 좀 기분 나쁘면 무슨 법으로 처벌낼 수 있음. 그냥 지난주 이게 더 이런 게 재밌다. 유행입니다. 아 구독해주세요. 나가주실게요. 나가주실게요. 이런 걸로. 자 뉴스 제목만 봐도 그냥 빡치는데 제목만 보면 그냥 아 이런 일이 또 있구나. 개 같은 세상 이럴 텐데 알바끼를 보고 보면 야 이게 진짜 알고 보니까 더 개빡치는 뉴스였구나. 알 수 있는 대리기 알바끼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목만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도 약간 네. 이거는 취재 기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기사냐? 추위 적응 훈련하다가 숨진 이등병 사망 원인은 추위 적응 훈련 혹한기 훈련이죠. 이것도 빡치고 숨졌어. 군인이 숨진 것도 빡친데 게다가 또 이등병이야. 추위 적응 훈련이 왜 빡쳐요? 이제 안 해요? 이 자체가 빡치죠. 아,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이 떠올라서. 내 기억도 빡치고 이걸 얼마나 원시적으로 개판으로 했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걔가 또 이등병인 거죠.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군을 취재하고 또 황당한 일도 겪은 KBS 춘천청구 강릉지국의 정상빈 기자 우리 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강릉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재기자 정상빈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태백에는 무슨 부대예요? 몇 사단 무슨 부대? 이게 사단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몇몇 매체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36사단에 있는 예하 부대고요. 예, 거기서 일단은 그 발생한 사건입니다. 태백의 사단의 예하 부대면 취재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 아닌가? 보통은 그런데 되게 예. 깊은 산골에 있는 부대일 경우도 있는데 36사 네. 예하 부대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혹한기 훈련하다가 이등병이 사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클리어 댓글 읽어주시죠. 클리앙의 다크라이터님이 저게 만일 사실이라면 참담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덕후의 익명으로 혹한기 훈련이면 혹한기를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지 생으로 밖에다 던져주고 버티라면서 거기에 훈련 이름만 붙이는 게 훈련이냐.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혹한기 훈련을 받아보신 분도 계세요. 저도 혹한기 훈련을 받았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추운데 한데 그냥 A형 텐트 쳐놓고 거기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참호파잖아요. 참호파는데 참호 이제 얼어가지고 이제 삽이 안 박히죠. 근데 그걸 이제 깨고 이제 파고 근데 거기서는 안 자고 A형 텐트를 따로 쳐요. 그럼 이제 막 찬바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에서 막 끼기기 소리 나고 막 그래요. 내가 아직 살아 있구나. 근데 그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나? 5일 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혹한기 훈련이었던 거죠 옛날 스타일. 예, 뭐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 혹한기 훈련 전에 들어가는 이제 내한 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부대 안에 이제 연병장 안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자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한 겁니다. 어떤 식의 훈련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러다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개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 강원도 이제 태백시에 이제 36사단에 있는 예하부대 근무하는 이제 최민서 씨가 이제 이 내한 훈련에 참여했다가 이제 갑자기 숨진 사고인데 이 사건은 지난 11일 밤 10시에 이제 최민서 씨가 부대 연병장에 설치된 2인용 텐트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그 다음 날인 12일에 새벽 6시 한 40분쯤에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최민서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군인 중에 한 명으로 예. 살다가 사실
같지만은 자연인으로서의 최선민 씨는 또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한데. 고향이 대구고 이제 02년생 이제 10월 9일생인데 이제 한글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 그 20살 만으로 20살인 친구고 이 예술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런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입대를 했고 작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이제 이 자대에 배치받은 게 2주 정도 됐어요. 아, 02년생입니다. 02년생. 너무 어리다. 근데 뭐 평소에 지병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 말씀으로는 지병 같은 건 없었고 이제 그 과민 반응이 있었어요. 이 갑각류 과민 반응이라고 해서 갑각류. 이제 뭐 꽃게나 이제 뭐 새우 같은 거를 익히지 않고 먹으면은 이제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아니, 그런 나는 분들은 거예요. 흔해요. 그런 알레르기는 뭐 많아요. 있죠. 네. 우리 기자들 중에도 많아요. 어. 숨진 이제 최민서 군도 이제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 이건. 예, 그렇죠. 예, 지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약을 안 먹어도 그냥 한두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본인도 이걸 잘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또 뭐 익힌 걸 먹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혹한기랑은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 상관 없는 예, 거고. 그렇죠. 아주 건강한 예. 청년이었네요. 건강한 청년이었고 네. 예술 네. 대학을 다니면서 작곡을 꿈꾸던 예, 한 작곡가를 청년이었어요. 꿈꾸던. 예. 네. 그래서 그 숨지기 전날 밤에 이제 동기랑 같이 잤거든요. 뭐 네. 그 선배님 말씀하셨던 그 A형 텐트에서 이제 잤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아직도 거기 사는구나. 씨. 근데 이제 좀 개량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옛날 것보다는 개량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잘 때도 그 동기생이 한 말이 이제 최민서 군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뭐 자기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꿈이 많은 청년이었고 아버지도 이제 되게 열심히 사는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그냥 다 믿고 이렇게 맡기는 이제 그런 아들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혹한기 훈련이 아니고 그 연병장에 텐트를 치고 잔 거죠? 예,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 전에 이제 좀 전에? 적응을 하는 거죠. 추위에. 예. 추위에 이제 너무 추워서 하게 되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들을수록 이제 상황이 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예, 뭐 자, 그런데 예비용 이게- 훈련이라고 아니- 보시면 됩니다. 알려진 계기가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제일 처음 알려졌어요. 맞나요? 이 사고가 대략 한 7시쯤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의 한 10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을 알았거든요. 그게 뭐가 그럼 엄청 빨리 알았네.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일단 군인 게시판에 서울대학교 군인 게시판 서울대 여기에 군인 네. 게시판. 익명으로 얘들아 혹한기 하다 누가 얼어 죽었는데 온 부대가 취시하고 있어. 이게 정상인 거 같냐? 이런 글이 12일 20시에 올라와요. 와, 아니 아까 11일에 사고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12일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텐트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걸 했고 12일 이제 새벽에. 10일 새벽에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근데 거죠. 그 저녁에 바로 이런 글이 어떻게 올라오지? 그 다음에 20시 36분, 당일 20시 36분에 익명으로 뉴스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사단에서는 안전조치를 다시 강구해서 혹한기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상 아닌 것 같다. 미친 거죠. 무섭다. 제정신인가? 근데 이제 보배드림 댓글에 지질님이 군인 핸드폰 주고 이게 유일하게 제대로 효과 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당시에 커뮤에 이게 왜 보도 안 되냐고 확 20시 이후에 9시 정도에 확 돌았어요. 돌면서 그 당시에 보도 나간 게 KBS하고 쿠키뉴스 둘밖에 없었어. 맞나요? 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언론 상황이. 일단 뭐 저도 기사를 쓰고 보니까 이제 쿠키뉴스에서 기사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막 취재를 할 때는 이제 그 부대에서 뭐 유족의 의견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기관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취재원들 통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이제 그때 그렇게 취재를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군부대에서는 이제 숨진 거만 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타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당시 때 이제 그 사단에 있는 이제 공보 장교가 유족을 만날 건데 그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그거를 데스크한테 보고를 했고 일단 뭐 단신이라도 일단 기사를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인터넷 기사를 쓰고 이제 방송용 단신도 이제 작성을 해둔 상태였었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연락이 와요. 정유혁 기자 네이버 댓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ZPD 땡땡땡님이
와, 가족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언론 보도 자제 요청을 했었다고. 에라 이제 날조까지 하냐? 부모 가슴 대못을 2번 받고 있네. 자,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이후에? 이게 보도가 제가 한 7시 한 40분쯤에 나갔어요. 그 12일 7시 40분쯤에 보도가 나갔고 TV에 공보 리포트가 담당자가- 나왔어요? 아니요, TV는 저희 못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TV는 7시 뉴스가 이미 끝난 상태였으니까 단신을 9시 뉴스, 썼어? 예, 최대한 빨리 9시 때 예, 이제 그때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사인도 받았는 상태였는데 이제 8시쯤에 장교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자기들가 이제 부모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기사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 기사 나가면은 이제 약간 이제 저의 느낌은 이게 대못을 박는다. 기사가 나가면 유족한테 정말 대못을 박는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일단 인터넷 기사 쓸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썼고 더 그렇죠. 내용들이 나온 건 있었지만 그리고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족이 굉장히 이제 이 보도 자체 나가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이제 꺼려 하신다. 이게 진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유족이 원치 않으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장도 이제 다른 이제 선배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방송 단신에 안 나가는 걸로 이제 보류가 됐어요, 기사가. 근데 저도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을 어쨌든 그 유족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공보장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논의 끝에 이제 보도 안 하기로 했다. TV 뉴스로 나가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터넷 기사 나간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보가 아닌 이상 삭제할 수 없으니까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랬더니 뭐 아버지도 저희 기사를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이제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재차 또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죠. 근데 이제 다만 이 사망 사유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20살밖에 안 됐고 자대 배치받은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텐트에서 자다가 죽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날 이제 기사는 안 내보냈지만 계속 취재를 계속 했어요.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조사를 했던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라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군대 쪽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냥 내용은 알지만 유가족한테는 유가족이 원치 않으니까 이제 보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공보장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연락이 와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 그 유가족들의 반응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아마 지난주 토요일 제 기사를 보시고 통화를 좀 하고 싶다. 이제 자세한 경위는 직접 좀 통화를 해봐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연락이 왔어. 예,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왜 이 후속 보도가 안 나오냐? 그 인터넷 기사 뭐 3번째 줄인가에서 이제 뭐 군 당국은 유족과 논의를 거친 뒤에 이제 그런 정확한 훈련 내용하고 사건 발생 경위를 뭐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사를 그렇게 썼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하셔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랑 연락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회사에 제보를 하셨던 거죠. 정리하자면 공보장교가 정 기자한테 연락해서 유족이 보도 더 나가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기사 내려라. 기사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 뭐 내려달라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좀 보도를 하지 받았던 말아달라 느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기사를 내려주세요 이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들으면은 그게 아버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기사를 안 나가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왜 안 나가냐 했는데 이제 저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 보도를 원치 않으셔서 저희도 이게 기사가 괜히 나갔다가 이제 여러 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도를 못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셨겠어요, 아버님도? 예, 꽤 놀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하셨던 말이 그냥 그 군부대에서 병원에 있었던 장교들이 보도 나가는 거를 원치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기사를 내보내길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의도는 파악을 하시는 상황이셨는데 그때 뭐 답변이 이제 뭐
예, 물 흐르듯이 그냥 냅둬라. 어차피 이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보도 자제 요청을 한 적은 없었고 그냥 이 어쨌든 간에 일이 생겼고 알려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군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보도 그렇죠. 나가기 원치 않으시죠라고 묻는 것도 말이 돼? 유가족한테? 네. 그거 거의 기자들이 정말 유가족들한테 해서 욕먹는 말만큼 정말 더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정상민 기자가 추후에 이제 쓴 기사에는 뭐 사진 이름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거 다 유가족 분들께서 주신 거라며. 예, 다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오히려 이제는 군대보다는 정 기자를 더 뭐랄까 믿으시겠어요. 보니까. 근데 뭐 저보다는 이제 그 KBS라는 걸 더 이제 믿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더 후속 보도가 나간 뒤에 군에서 또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같은 장교한테 자기들은- 계속 연락이 왔어요? 뭐 같은 장교가 이제 뭐 사단장한테도 연락을 받고 뭐 여단장한테도 뭐래요? 연락을 받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단장 말로는 그 아버지가 사실이 왜곡된 보도가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게 보도를 원치 않는 사안인 아니 거구나. 거짓말하지 말 진짜. 씨. 네. 아니 그러니까 사단장이 직접 정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저한테는 아니고 이제 사단장이 통화한 거를 이제 공보 장교한테 얘기를 해서 야 진짜 이제 공보 장교가 진짜 저한테 이제 설명을 와, 해준 거죠. 말장난도 예.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을 하냐 진짜. 기사 나가기 전에 이제 뭐 여단장은 뭐 이게 부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이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좀 나왔을 때 그 시점 때 이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이 든다.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답변을 이제 전해 들었는데 뭐 저도 뭐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됐죠.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 아닙니까? 본인의 바람이고. 근데 뭐 본인들도 뭐 유가족이랑 통화를 하셨다고 했어서 뭐 저한테도 이제 제 기사를 보고 뭐 유가족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이제 또?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또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기 전에 한 30분 전인가 이제 유족분이 전화 오셨어요. 기사를 보시고 이제 기사에서 이제 기사 되게 잘 봤다. 근데 다만 이제 아들이 훈련 전에 코로나에 이제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됐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제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기사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 거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 추고 전에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소상하게 이런 유도로 기사 나갈 거고 기사 나가면은 이제 제가 그 알려드리겠다 링크로.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내드리고 1분인가 2분 있다가 답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셨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사 나가고 한 뭐 두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뭐 항의성 전화가 오고 뭐 제가 이제 뭐 왜곡된 사실을 뭐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저 입장에서야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군인들이. 그러니까- 양심이 있나? 아니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기자와 유가족이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해서 유가족 입장도 반영해서 일부 기사 수정도 하고 상당히 그 과정이 이런 사건의 통상적인 사례에 비하면은 유가족과의 소통이 아주 긴밀하게 잘 된 케이스 같은데 유일하게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군 당국이네.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유족이 원해서 보도를 이제 뭐 보도 자제 요청을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뭐 그 얘기 사실이 재차 아니냐 하셨었고. 거짓말인 거야.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기들 부대 피해가 올까봐 이 기사화돼가지고 자기들 못 벗게 될까봐 그래서 숨기고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가족한테는 당연히 잘하겠죠. 왜냐하면 잘해드려야 외부로 더 말씀 안 하시고 그럴 테니까 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장교한테도 그때 이제 아버지랑 그 장교들 모였을 때 뭐 이제 그때 뭐 CCTV 영상이나 그걸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 근데 내가 그 상황이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유가족분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군부대의 입장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증명할 수 있게 뭐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달라 이랬는데 이제 뭐 그건 또 제공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에는 전혀 협조도 안 하고 그냥
보도 안 돼가지고 본인들이 이거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그냥 기도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후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익명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덮고 싶겠냐. 저딴 거짓말을 하냐. 또 금세 탄로날 거짓말 왜 하는 거야. 멍청이들인가. 신뢰감만 바닥을 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군이 이 말도 좀 어이없어. 그러니까 책임이 군 그 36사단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건강 상태 체크했냐고 하니까 훈련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숨진 이제 최민서 군이 11일 날 이제 훈련에 참여했는데 그 9일 날 격리 해제됐어요, 코로나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있으니까 이제 대대장이 면담을 한 거죠. 뭐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겠냐, 뭐뭐 어떠냐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등병이잖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 받은 지 2주 됐는데 오자마자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좀 아파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구조였었던 거죠. 그리고 뭐 유가족 말씀으로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해제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몸이 안 좋으면 뭐 훈련에 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이등병이다. 그런 거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또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군부대가 관심을 가져서 아들의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최소한 뭐 군의관이 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그냥 대대장이 그냥 물어보고 훈련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분노하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혹한기 훈련 같은 그런 사실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이게 체력적으로 가장 빡센 훈련이잖아요, 군대에서. 예,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코로나 걸렸다가 나으면 좀 쉬잖아요. 그래도 한동안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아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렸다가 바로 나았는데 낫자마자 그런 혹한기 훈련은 기본적으로 춥고 몸이 움츠들고 건조한 상황에서 야외에서 그 잠을 한 대에서 그냥 자는 건데 하고 싶었겠어요? 에휴. 근데 이등병이가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이걸 그러면 훈련해도 된다 안 된다를 본인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그쵸, 유가족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느낀 게 예를 들어서 뭐 군 의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훈련해도 됩니다. 라고 했다면 그래도 뭔가 좀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 군 의관이 왔으면은 코로나 직후에는 좀 사실 군 의관 소견으로는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겠지. 근데 군대에서 한다는 말이 본인이 뛰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니까 이런 댓글 달린 겁니다. 엠팍 댓글 읽어주십시오. 엠팍의 안 읽은 메일님이 이등병이 잘도 못한다고 말하겠다. 이 새끼들아 알아라고 쓰셨어요. 참 그 대답 듣고 사실 아버님은 되게 뭐랄까 좀 허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또 화가 났던 지점이 군대에서 이제 무증상에 가까웠다, 코로나가. 약간의 뭐 열은 있었지만 이제 무증상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굉장히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코로나에 확진되기 전날에 이제 사촌이 스피커폰을 켜놓고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최민서 군이 이제 목소리가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닌 상황에다가 계속 이제 기침을 계속 하고 호감기가 뭐 세게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병원은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군부대에서 약을 타서 약을 먹고 있다. 이제 부대에서는 내일 그 이제 1월 2일 날 병원을 이렇게 내보내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코로나 증상 자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야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병원 가서 확진이 됐으니까 격리 기간에도 굉장히 아팠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부대에서는 무증상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군부대가 얼마나 이제 이 최민서 씨에게 무관심했는지, 이렇게 부대에 있는 이등병에게 관심이 없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죠. 아니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잖아요. 이게 목이 갔는지, 코로나 목만 아프겠어? 열도 나고. 본인이 아프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확진을 받고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니까 검사를 받으러 갔다 확진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아픈 날 바로 병원에 못 갈 것도 사실은 좀 문제인 그러니까.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상한데?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가서 병원 가서 진료받고 회사에 얘기하고 쉬겠다 하고 물론 뭐 못 쉬게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집에서 쉬고 따뜻하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증상에 가까웠다 무슨 근거로? 아, 나 진짜 듣다 보니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군대에서 남의 자식 가지고 데리고 가서 진짜 그렇게 무성의하게 굴리는 거 나도 겪었거든. 나도 겪고 뭐 다치면은 중대장이 야 너 내 군생활 꼬이게 하려고 일부러 다쳤냐 뭐 이딴 소리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뭐 저도 그런 부대를 보냈으니까. 뭐 남자들이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면 사실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뭐 부대가 뭐 그럼-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 네. 문화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그냥 남성들이 군을 전역한 남성들이 그런 갖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느낌들이 이번에도 비슷했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다치는 것도 억울하고 진짜 저도 그때 군대에 다친 거 흉터가 남아 있는데 볼 때마다 빡치는데 목숨을 잃었으니 근데 그렇죠. 그래서 왜 돌아가신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뭐 동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나왔는데 엠파하게 아서스님이 사망 원인 모르는 거 아닌가요? 동사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말도 했고 근데 지금 뭐 당시 기온은 몇 도 정도였어요? 훈련한 날? 일단은 그 경찰이 이제 그 당일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이제 태백시가 12일날 태백시 실외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였고 그 이제 그 텐트 안에 최저 온도가 영하 2.5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안이 2.5도? 텐트 안이 영하 이렇게 2.5도. 영하 2.5도.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춥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춥지 않다 거기서 아니 텐트를 쳐서 안에 뭐 이렇게 난방 안 해요? 난방 안 하고 A형 텐트라고 그냥 천 쪼가리 이렇게 있는 거 그거만 바람만 맞고 침낭 들어가고 침낭 안에 이제 핫팩이랑 침낭 뭐 안에 이렇게 핫팩 해서 저도 잘 때 핫팩 11개 뜯어가지고 이제 자면 다음날 이제 몸에 이렇게 거기 다음 부분만 이제 따뜻하고 맞아요. 코는 다 맞아요. 얼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끼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 거기다 친구가. 마스크까지 꼈어.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이등병들은 무조건 이제 마스크 쓰고 자게 되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그 텐트가 이제 이등병 텐트였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자고 있는 상황. 마스크를 쓰기 전에 코로나 걱정되면 내후반에서 재우든가. 그렇죠. 충분히 라는 뭐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어쨌든 사망 원인이 아직 전혀 사망 원인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다음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부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 무소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소견? 이제 이 무소견이 무소견.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외상도 없고 뭐 특별한 뭐 질병에 의해서 뭐 사망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제기했던 게 이제 동사였는데 이제 그것도 동사가 하게 되면 또 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당시 때 이제 그런 저체온증 증상들이 보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검 때도 이렇게 나와서 동사 없고 그리고 타살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저는 물론 부모님께서는 이제 사망 원인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사고 원인도 사고 원인이지만은 코로나에서 바로 돌아온 사람을 그렇게 가장 극한 상황에 훈련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도 나가는 걸 막으려고 시도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그 부대가 그 이등병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더 나아가서 그 이등병 병사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가 여실하게 보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으면 평소에 어떻게 대했을지도 뻔히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자 이런 댓글이 있어. 클리앙 댓글 읽으시죠. 클리앙의 루다나리에 님이 군대란 집단은 정말 안 고쳐진다. 사건 사고 터지면 자기 부대들 윗선 진급길 지장 있는 것만 생각하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혹한기 훈련하다 죽게 만드냐. 코로나 격리 끝나고 이틀 만에 훈련 참여했다가 이렇게 됐다. 근데 군이나 경찰 쪽은 동사는 아니라고 해요. 코로나 후유증은 아닌지 훈련 전에 몸 상태는 체크 제대로 한 건지 조사 필요한데 이거 저거 장병 관리 잘못한 군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파리쿠의 익명으로 90년에도 강원도에서 이상한 훈련으로 폭발 사고나 장병들이 많이 죽은 적이 있었는데 쉬쉬하고 덮었거든요.
그때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하사관이 일부러 전시 상황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혹한기 훈련 유독 빡세게 한 명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차 안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일 계속 일어날 거다. 여러 가지 추측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윗선 진급 걱정해서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훈련을 또 가혹하게 해놓고 뻥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 혹은 억측일 수도 있죠. 이런 게 왜냐하면 군은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고 자기들끼리 취재하면 모르니까 취재가 엄청 원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 기자가 지금까지 취재해본 바로는 이걸 왜 그렇게 숨기려고 했었던 건지 혹시 좀 추측하는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이 정도로 거짓말하면서 숨긴 건 좀 너무 이상한데. 그 사건 사고가 이제 생기면 어쨌든 간에 뭐 지휘관이 옷을 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아마 거기서 기인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접 이제 그 지휘관하고 통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었고. 사단장님과는 통화할 수 없다. 예, 리스크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당사자들이랑 직접, 그러니까 접촉하신 당사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야 어쨌든 간에 그런 정황들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뭐 그것 자체를 아예 안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뭐 민간인이시면 뭐 제가 여러 루트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겠지만 또 이제 군인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예. 본인들은 숨기려고 했던 적은 없다. 계속 우리는 아니 뭔 소리, 거짓말을 했잖아. 유가족이 이런 악의적 보도, 뭐 이런 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제 뭐 그런 보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린 좀 약간 이제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뭐 다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장난이고. 말장난치. 아니 댓글에 이 동사가 아닌 건 확실한 거예요? 일단 뭐 동사가 아닌 걸로는 일단은 그 국가수 결과에도 나왔고, 아 그래요? 아 예, 경찰 조사 결과에도 이제 그렇게 나온 동사가 아니면 이제 상황이어서. 뭐 피부나 뭐 피하 조직이 다 괴사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닌 돌연사. 동사는 이제 뭐 확실히 아닌 거.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뭐 조직 검사나 뭐 혈액 검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눈으로 보이는 건 또 보이는 거랑 또 조직이 어떻게 또 괴사되는지는 또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이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러면 혹시 군에서 혹시 정 기자한테 사과를 안 했습니까? 사과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뭐 유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정 기자랑 지속적으로 통화한 그 장교는 연대장보다 한참 낮은 사람이네. 그렇죠. 뭐 연대장이 대령이니까 이제 국회의원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보도 나가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국방위 담당하는 이제 의원실 또 비서관 전화 와서 이제 그 장교가 누구냐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분도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뭐 누군지 알려지면 당연히 뭐 징계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저는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이 자리에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도 뭐 제가 만나서 뭐 얘기를 했으면 이분이 진심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전화 통화로만 하니까 뭐 괜한 좀 피해가 생길까봐 좀 그게 좀 걱정이 좀 되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보도가 나오면서 부대에서 또 갑자기 이등병을 또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순직 처리돼서 보도가 나갔던 날 이제 그날 이제 국립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됐어요. 대전에 있는.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순직 처리가 됐어요? 예, 순직 처리는 됐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이게 보도 시점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날 당일날 그 육군에서 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 때 이제 순직 처리했다고 이제 뭐 얘기가 되면서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이제 이 사실을 좀 알려서 이 군부대가 이 잘못했던 걸 좀 알려보고 싶었었고, 예, 뭐 그런 또 적절한 타이밍 때 잘 나왔던 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왜 거짓말 했냐라고 물어보려고 사실 전화를 했었어요, 장교한테. 근데 이제 그 장교가 이제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로 아, 이거 순직 처리된 거 보고 전화하셨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약간 좀 뭔가 이 진짜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애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처리해가지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처리했다는 것에 굉장히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순직 처리가 되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되게 또 화목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남성인데 아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죽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추서를 하고 순직 처리했다라는 것에 이제 더 이제 좀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 그게 좀 예,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상기됐다고 느꼈을 정도로 되게 본인은 고무됐까 잘했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예,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느껴졌었고 아, 저희가 잘한 거 알고 전화하셨군요. 뭐 이런 말투. 예, 그 워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워딩부터 말을 하시니까 저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되게 예,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날 전날에 이제 폭설 때문에 밤을 샜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굉장히 띵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버리는 약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루리앱의 펜슬 오비님이 방심하면 안 돼. 나중에 말 바꿀 수도 있다. 또 콩은 까야 제만님이 이렇게 언론 타서 순직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보도 나가게 한 다음에 조용해지면 다시 반환 소송 거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간첩 누명 씌워서 죽인 것도 보상금 주다가 조용해지니까 다시 돈 내놓으라고 소송 걸었잖아. 이 정도로 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참, 유족들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보도를 내는데 참 저희가 그래도 빨리 순직 처리했잖아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진짜 정말 그 순간은 좀 뭐랄까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뭐 사과나 이런 걸 했나요? 특별하게 뭐 자기 사과를 거짓말하고 대해서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특별하게 뭐 거짓말은 안 한 사과는 거지. 하지 않았고 이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국방부 기자단에서도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기자들이 많이 항의를 했죠. 유가족이 원치 않아서 우리도 보도를 안 했는데 왜 이제 유족 말은 다르냐. 그래서 기자단에서도 유족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그 보도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군대에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군부대에서 이제 뭐 엠바고를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전혀 안 되고 정례 브리핑식으로 취재를 못 하겠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군부대에서 좀 이제 그런 언론 소통 과정에서 뭐 세밀하지 못하게 이제 대응한 점은 좀 이제 뭐 아쉽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 한 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는데 다만 이제 소통 과정에서 어떤 이제 세밀하게 이제 보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유감을 표한다 이런. 국방부 기자단한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유족들이 취재를 원치 않는다고? 아마 이제 제가 국방부 출입은 아니니까 이제 저는 뭐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유족이 원치 않으니까 보도를 자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사를 저희도 어쨌든 간에 유가족 입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또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기자라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 하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국방부 기자단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유가족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공식적인 입장으로 국방부가 냈다는 건 대단히 큰 일탈이고 범죄에 가까운 행위인데 거짓말인데. 진짜.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인데.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똑같으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야.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꾸 말장난하고. 아니 이게 부대는 그럴 수 있다 치고 국방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너무 안 알려졌네요.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이 부대에 대해서는 잘 이제 많이 관심이 없었던, 잘 몰랐던 그런 부대 아니겠습니까? 잘 몰랐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이제 오디오맨이 이제 그 부대를 나왔어요. 기자단에. 그래서 이제 뭐 그거 통해서 조금씩 얘기를 좀 들었었고. 유가족분들 혹시 하시는 말씀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정 기자한테 해준 얘기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대가 너무 무관심했다. 우리 아들한테 너무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이렇게 아프게 걸렸는데도 무증상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기억에 남았고, 그러니까 언론에 기사를 내지 않게 할까요라고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쪽에서는 이거를 보도를 원치 않구나, 이 속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시지만 근데 그 얘기를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취재했던 이제 취재원들은 이 가족들이 너무 화목한 가정이고 서로 너무 이제 정도 많고 이런 가족인데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 일을 막 겪어서 막 계속 우시고 막 이런 걸 막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랑 통화하실 때도 계속 많이 울컥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거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대에 대한 또 믿음도 생겼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좀 저는 좀 마음도 아프면서 또 한편으로 되게 좀 가족분들이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난 더 슬픈데 그게. 그래서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후 처리 같은 게 매번 이래 매번. 그러니까 군의 반응이 모든 사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이 다 똑같아. 은폐하려고 하고 안 알려주려고 하고 결국 다 걸리고. 그리고 요새는 어떤 언론의 보도 습성을 알아갖고 이제 유가족 핑계를 대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론도 이제 유가족 얘기하면 이제 보도 안 하는 걸 이제 아니까 유가족 핑계를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네요. 군대. 저는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지점은 아버지가 보도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또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이미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회사에 연락을 주셨을 때도 한번 물어봤었고, 기사 쓰기 이제 아침에 이제 촉을 냈을 때도 여쭤봤었고, 또 나가기 전에도 여쭤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나가고 나서도 계속 뭐 아버지께서 보도를 기사를 보고 뭐 화가 났다느니 뭐 보도 자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또 계속 또 그걸 또 여쭤봐야 되잖아요. 또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그걸 계속 제가 여쭤봐야 되고, 저는 자꾸 군 당국에서 자꾸 이제 제가 뭘 약간 과장해서 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그걸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하면서 또 아버지를 의심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계속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기자가 나를 못 믿나 보다 이렇게 그치. 생각이 드시는 지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마음이 아팠죠. 저도 어쨌든 간에 취재를 하게 되면은 그 아픈 기억을 꺼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치. 그렇고. 결국에는 최종으로 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어머니도 바꿔주시고 그 사촌분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했던 부분이었죠. 군이 2차 가해를 한 거야. 이건 군이 유족한테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비열한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자한테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진짜 비열하게 거짓말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진짜. 근데 계속 이럴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는 뭐 이렇게 군인이 가장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저도 군 복무를 했지만 뭐 군인이 정직하지는 그러니까 정직하신 분도 있지만 또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또 기자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제가 그걸 기사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죠. 제일 나쁜 건 지금 들어보니까 사단장이야. 맞아. 사단장이 디테일하게 그 언론 대응 지침을 주고 본인은 안 나서고 소령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네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라. 기자 대응은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자기 육성은 안 나가게 하고. 이게 맞아요. 원래 공무원들은 기자가 자기 목소리 녹음할까 봐 통화도 안 하거든요. 본인은 또 하고 싶었겠어? 그 다 사단장의 뜻이라고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다 사단장이 시켜서 전한 걸 거 아니야. 이 사단장이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기자한테 전하겠어? 그렇죠. 정말 책임감 없는 사단장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부검 나왔을 때도 부검 결과 좀 알려달라 이랬는데
자기는 나부랭이라서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 들어가신 뭐 높은 분들한테 말씀을 해서 정보를 그치. 좀 달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정보 자체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냐, 나 이렇게 기자한테 처음 들었다, 정상비 기자한테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좀 많이 안타까웠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반응으로 인화 단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이제 부대원들 웃어요. 이런 식으로 군부대 운영하면은 전쟁 나면은 부대원들이 믿겠습니까? 사연장을? 부하들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정 기자 정말 취재하면서 되게 하신 유족분들한테 자꾸 뭘 이렇게 여쭤보고 이런 거 자체가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하고 예, 그렇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기자 자체도 사실 마음도 아프고 너무 조심스럽고 그럴 텐데 참 이런 취재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겠어요. 저보다는 사실 유가족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그 아픈 기억을 자꾸 꺼내게 하는데도 또 성심성의껏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사실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게 좀 전화 드릴 때마다 한 몇 번씩 생각을 하고 전화를 드리게 되는데 맞아. 진짜 죄송하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려운 건데 그런 거 어려울 때마다 기자들이 늘 클리셰처럼 하는 말이고 또 맞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이걸 보도를 계속 해야 조금이라도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군이 조금이라도 더 긴장하고 군이 언론이 이런 거 나오고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야 조금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제 처음 이렇게 줌으로 출연해봤는데 오늘 얘기해봤는데 좀 어땠습니까? 출연 소감 한번 좀 물어볼게요. 원고 없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잘 전달됐나 이런 게 좀 가장 걱정이 되고 개인적으로 다 되게 좋아하는 선배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을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구독자니까 구독자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아니, 저는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정 기자가 그렇게 막 아주 고참이 아닌데 이 민감한 취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취재 윤리를 확고하게 알고 있고 그걸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잘 지킨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사건 기자들이 배워야 될 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행이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과찬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좀 밝은 소식, 밝고 좋은 군의 대응만큼 똑같은 클리셰네요. 꼭 이렇게 인사하더라. 밝고 다음에는 좀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뵈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없고 그 국가수 결과가 나오면 제가 바로 더 후속 취재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족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또 뭐가 계속 나올지도 관심을 모르죠. 갖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더 긴장하고 또 취재를 계속 하셔서 그래도 돌아가신 최 씨와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재와 보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럼 정 기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언론이 많이 더 열심히 해야 우리 대들기 타임라인을 보면은 거의 매년 이런 아이템 한 번씩 해. 진짜 네. 가혹행위 네. 사망 아이템 계속 하는데 뭐 디테일은 다르지만 네, 군의 대응은 똑같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 아니. 안녕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또 만나요. 또 만나요.